오늘 중요한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이혼 가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이 부모들을 고발하다가 신상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분입니다. 지금 양육비 해결 모임에 강민서 대표를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강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양육비 해결 모임은 양육비 문제를 다 앓고 있는 그런 분들이 모인 모임입니까? 예, 피해자들이 모여서 만든 강민서 모임입니다. 대표도 양육비를 못 받고 계셨던 네, 거예요? 21년째 못 받고 있습니다. 21년이나? 네, 네. 아이가 돌 전달에 헤어진 아이가요. 지금 22살이 되었고요. 21년 동안 이 27번 소송을 해서 받은 금액은 총 270만 원입니다. 잠깐만요. 21년 동안 네, 양육비 소송만. 27번 소송을 하셨고 예, 예. 1심, 2심 뭐 다 합해서 그러니까 이행명령과 감치를 세트로 14번을 총 했고요. 이행명령, 네, 감치. 이행명령이 양육비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양육비를 그 이혼한 남편이 내야 된다라고 신청 당시에 예.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 판사님께서 이제 나눠서 몇 개월을 나눠서 지급을 해라라는 그러니까요. 게 판결이거든요.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어기면 감치 재판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감치는 결정이 나면 그러니까 10일에서 30일 동안 일정한 장소에 구금을 시키는 거거든요. 감치인데 감치 결정문이 나오면 6개월만 잘 피해 다니면 집행유도 안 됩니다. 감치 집행이 너무 힘든 거죠. 감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6개월 피해 있으면은 효력이 상실돼요? 지금 양육비 소송은요. 그 상대방들이 안 나와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나와서 감치 결정을 받아서 법정 구속이 되는 사람들은 다행인 거고요. 예. 그 법정에 안 나도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구금이 되는데 나오는 사람은 극히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소지 관할로 감치 결정문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담당 형사님이 가서 뭐 홍길동 씨 사냐고 물어봐서 없다라고 얘기하면 6개월만 이 정도만 잘 피해 다니면 그건 무효가 됩니다. 네. 그럼 다시 이행명령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감치 명령이라는 게 형사 처벌과는 다른 거니까 아닙니다. 그런 예.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예. 21년 동안 27번 각종 소송을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총 받아내신 게 얼마라고요? 270만 원입니다. 이야, 그게 이제 우리 제도상의 허점과 문제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그 제도상의 법 개정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그 얘기는 우리 좀 이따 좀 나누도록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배드 파더스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하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거기 대표님하고도 인터뷰를 한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양육비 이런 소송에서 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 신상을 공개하는 맞습니다. 그게 지금 효과를 발휘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양육비 해결 모임은요, 그러니까 입법학교에서 많이 오프라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그러니까 배드 파더스 같은 경우는 사실적 적시고요. 거기는 신상 내용이 없이 이름과 그러니까 현재 뭐 근무지 이 정도까지만 사실적 적시고 저희는 허위 사실이거든요.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연들을 그 양육자들이 안타까운 사연들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다 아니라고 부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는데 그 허위 사실이다. 그게. 배드 파더스 사이트에 올린 사연은 그냥 신상만 공개가 맞습니다. 된 거고 예. 우리 강민서 대표께서는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들의 사연까지를 올렸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송이 명예훼손 소송이 왔다. 네네. 총 5건이 왔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춘천검찰청 검사님께서 사이트를 좀 내리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원래 배드 파더스 앤 마더스였는데요. 그래서 7월 달에 내렸다가 그때 한 180명 정도 있었고요. 올해 이제 2월 1일 날 배드 페어런츠라고 이름을 변경하면서 리뉴얼 오픈을 했는데요. 사연에서 조금 이제 미지급이 좀 많은 사람, 그다음에 주소지를 위장 전입해서 알 수 없는 사람들, 약간 좀 악질적인 분들로 제가 선별해서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연까지. 예, 지금은 이제 최소한의 이제 거기에는 양육 피해 당사자 아이들도 현재가 나이가 몇 살인지 또 기입을 해놓고 있고요. 기본적인 사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송의 검찰의 조치가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 기소. 그죠? 네.
거기에 정식 재판을 하자라고 청구하신 거죠.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지난달에 재판이 열렸었고요. 제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판사님께서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리가 아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리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거부됐군요. 네, 그러니까 단독으로, 그러니까 원래 단독부에 내면 합의부에 보내야 되는데요. 판사님 임의대로 불허를 내신 거죠. 네, 네. 그럼 어쨌든 재판은 계속 진행돼야 되겠네요. 네. 오늘 재판했었고요. 오전에요. 다음 달에 저를 고소한 양육비 미지급자죠. 그분과 이 양육자를 두 분을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요. 법정에서 두 분이 만나게 되는 뭐 날이 증인 되겠죠. 채택됐다고 반드시 나오라는 건 또 아니니까. 네. 그러나 아무튼 신청은 되어 있는 상태다. 네. 그러니까 저를 고소한 분은 고소자는요. 검찰 측에서 증인 신청을 하셨고요. 네, 저희는 양육자. 벌금 100만 원 약식 기소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 청구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벌금을 안 내겠다고 미리 선언하셨죠. 제가 그 재판을 하고자 한 거는요. 무죄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게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가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거, 이거를 말하고 싶어서 했던 거고요. 제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이 있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판사님이 그런 판단을 할 게 아니다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재판으로서 충분히 소명을 하려고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 전 지속합니다. 벌금형 유죄가 확정돼도 벌금 안 내시겠다고 했잖아요. 내일 그 이유가 뭐예요? 내일 돈도 없고요. 저는 지금 저희가 있으면 저희가 그 돈으로 저희가 양육자들 한 명이라도 다 도와주러 다니거든요. 국가가 외면해서 저는 20년 동안 양육비 소송만 했어요. 그 신경만 쓰다가 그 동안에 저희 아이를 그만큼 더 많이 돌보지 못했던 거죠. 그건 국가가 저를 아이를 방치하게끔 해준 거잖아요. 그런 국가에다가 벌금까지 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국가가 이 문제를 방치해뒀는데 거기에 벌금 못 내겠다 이 말이군요. 그럼 이제 지금이라도 국가가 나서서 뭘 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까? 국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구체적 방법들이 있죠. 외국의 사례도 있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님 일단 대선 공약인 대지급 제도가 아무런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지급 제도라면 일단 재판까지 가면 판결 받은 거를 국가에서 선지급을 하고요. 정부에서 돈을 주고 구상권 청구를 하는 거죠. 정부가 돈 내줘야 할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를 돈을 받아내는. 그게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 공약이에요. 근데 그게 아무런 말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21대 국회에는 야당이 많기 때문에 반대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아무런 얘기가 없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아무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 강화에 법이 입법화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외국의 사례는 운전면허 취소라든지, 운전면허 취소, 그다음에 자격증 정지라든지, 자격증 정지, 여권을 발급이 제한을 둔다든지, 여권 압수 뭐 이런 것도 있나요? 해외에 못 나가게 한다든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재발급이 안 되는 거죠. 재발급을 뭐가 안 되게 불허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동학대 처벌로 처벌을 받고요. 지금 쭉 말씀해 주신 그런 제도가 다 외국에는 있는 제도들이 맞습니다. 선진국에 다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만. 우리나라만. 저희 나라가 아직 선진국이 아닌가요? 전혀 우리나라만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소송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소송에서 이겨도 강제할 방법이 없더라. 맞습니다. 그 얘기로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소송하다가 많은 양육자들이 지쳐서 포기해요. 그리고 소송하다 보면 또 그만큼 아이들에도 소홀하게 되잖아요. 신경을 써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좀 아까 그런 표현을 쓰신 거군요. 국가가 나로 하여금 아이를 방치하게 만들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양육비 해결 모임의 강민서 대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